권리금 등입니다. 권리금 등. 자, 권리금 303페이지에 권리금 이 정의가 이제 법조문에 있는데 이건 외울 필요 없이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 들어간다고 하셔야 돼요. 유형도 되고 무형도 되고 재산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에 있는데 너무 길어서 시험 지문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정의를 했고요. 자, 임대차 계약의 정의인데 여기서 별표 한 개 넣으시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은, 권리금 계약의 정의가요, 신규 임차인이 현갑해 놓으시고, 되는 자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아니고요. 밑에 임대인 X 해 놓으시고,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권리금 계약은 누가요? 신규로 들어온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요. 그래서 임차인 밑에다가 임대인 X 해 놓으셔야 돼요. 임대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 보면 그거 살짝 고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의 기회 등인데,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6월,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2년 전에. 자, 뭐가 됐습니까? 3월이 아니고 6월입니다. 그럼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그 전에부터 알아봐가지고 6개월 사이에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제 3월이 아니고 몇 월이다? 6월.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바뀌자마자 나왔습니다.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이 있다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누가 방해하면 안 돼?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고, 임대인이. 자, 근데 만약 임대인이 계약 개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임대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대인 하면 안 돼요. 임대인 하면 안 돼.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권리금 못하게, 지급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의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재 고액으로 차임과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래 권리금 받아가라, 내가 인정할게. 그 전에 월세 200만 원인데 500만 원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임대인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의 시세에 봐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올릴 수 있다고요. 5% 정도만. 알겠죠? 그걸 넘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금지하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임대인에게.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내가 데려왔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금액 많이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내가 임대인이 직접 가서 계약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행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부 누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임대인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손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온다고. 3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 3년.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 몇 년? 3년. 손배도 3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되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자, 맨 밑에 가서, 그럼 임대인이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야, 이제. 자, 1번, 2번, 위에 1번, 2번, 3번, 4번은 뭐예요? 임대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맞죠? 그 밑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데, 자,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하러 왔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요. 자, 넘기시고.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자, 죽으시고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든지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3번 나왔죠. 몇 년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고 이제 뭐 안 하다가 갑자기 권리금 받아가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누가 데려와야 된다 그랬어? 임차인이 데려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대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아까 임대인이 이렇게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밑에 방갈로 2번에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현관표 넣으시고 3년입니다. 기호로 소멸한다. 양갈로 4번 보기 전에 옆에 핵심 문제 한번 봅시다. 옆에 핵심 문제 있죠? 있습니까?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는 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걸 고르라 했어요. 거절 사유. 첫 번째 1년 6개월 했잖아요. 자, 1년 6개월 돼야 되죠. 자, 그러면 기업번은 OX다. X. 니은번은 보증금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금방 읽어봤잖아.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건 안 된다 그랬죠. 임차인이 데려온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들었다 1번 기업번 6개월이 아니고 1년 6개월입니다. 됐어요? 자, 금방 봤으니까 맞추겠죠. 자, 옆에 페이지로 가서 다시 양갈로 4번 하다가 말았죠. 양갈로 4번 할 차례죠. 옆에 문제 풀어도 다시 옆으로 가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죠. 임차인은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뭐 아파트도 갖고 있고 월세를 뭡니까 보증금을 꽂고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자, 근데 권리금 적용의 제외. 자, 이거 하셔야 되는데 상가 임대차의 권리금은 소액 금액이 작은 사람의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얘들은 돈 많아 저거. 이런 애들 보호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자, 문수 경기장 가면은 공원 있습니까? 거기에 가니까 편의점 있어요 없어요? 문수 경기장도 한번 더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알겠죠? 편의점하고 이런 거 있다니까. 맞죠? 그러면 그런 건 국가시설이나 이런 거를 임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서 권리금 달라고 하지는 말한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번, 2번 딱 묶어놓으시고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대규모 점포, 형광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안 되고 국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공유재산인 경우, 국가재산인 경우에는 인해 났을 때는 권리금 청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겠죠? 네, 국가를 상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쁜 놈 저놈돼요. 나쁜 놈 맞죠? 국가도 이제 돈 좀 받아 맞죠? 자,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자, 밑에 표준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인데 자, 요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공고합니까? 권리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 아닙니까? 맞죠? 자, 누가 합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됐어요? 네.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나와요? 국장. 아시겠죠?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누가요? 법장이 합니다. 법장. 권리금은 누가 한다고요? 국장.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이를
그 사용을 공정할 수가 있다. 자, 권리금 평가 기준의 고시도 누가 합니까? 권리금 나오면은 국장. 표준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상가건물 표준 계약서는 법장이죠. 헷갈릴 수 있겠죠? 자, 몇 개 차임 연체하면은 3개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자, 체크하시고. 자, 옆에 가서 10번 등기사항의 열람 제공을 하여야 한답니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거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밑에 가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2번 문제가 없었겠네. 사라졌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넘어가고 3번으로 갑시다. 3번. 이 사라졌겠네. 삭제가 됐겠네. 자, 갑시다 한번. 자, 갑시다. 3번. 갑시다. 이거 왜 삭제됐지? 뭐 눌러져가지고 그런다 보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2번 3번 문제 봅시다. 하면 3번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임차인의 대항 요구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 대항 요구는 확정일자가 아니죠. 사건이죠. 사건. 자, 그래서 1번 OX다. X. 2번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사업자 등록에 대상이 되는 건물에 한해서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했으니까 2번 맞네요? 3번은 어떻습니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2년 미만을 정할 때는 몇 년을 본다? 1년이죠. 1년. 주택임대차에서는 2년이고 지금 상가하고 있잖아. 상가는 1년 해야지. 4번은요 몇 기라고? 상기 돼야지. 2기 아니고 상기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기. 자, 그 다음에 4번 틀렸고 5번은요 자, 후과입니다. 후과하고 있습니다. 27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나중에 앞에 보세요. 현관편에 놨을 거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거 27회 때 나왔는데 26회 때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자, 그때는 맞게 나왔는데 3년입니다. 3년. 자, 방해가 종료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5번 틀렸고 6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해당 상가 임대차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동의 없이 안 되죠. 동의 받아야 됩니다. 자, 7번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이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는 권리금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해수기회는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8번 어떻습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7년이 아니고 10년 나왔다 했죠. 30회 때. 9번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이 반환받지 않을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임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맞나요? 9번 틀렸어요? 맞아요? 어디 한다고 했어요? 시군구 법원에 한다 했잖아. 세무서가 아니고 시군구 법원에 한다 그랬잖아. 틀렸죠? 자, 10번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가 있으면 즉시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7번. 답이 2번 7번이죠. 자, 2번 7번입니다. 7번 맞아요. 7번. 자, 해설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7번 고쳐놓으시고 2번 7번 고쳐놓는데 안 했나 보네요. 자, 됐어요. 2번 7번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다 설명했죠. 자, 어디로 갑니까? 이제 309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우리 판서로 또 일단 펴놓읍시다. 몇 페이지입니까? 가등기 담보는 69페이지인가? 68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네요. 가등기 담보. 어떤 거냐? 우리가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여기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저당권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무슨 등기를 했다고요? 가등기했다가 이 채무자, 이 사람이 설정자인데 설정자가 채무자입니다. 이 사람이 변제를 잘 하지 못하면 저당권 실행해서 겸연할 부죠. 자, 이거는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계분입니까? 변제하지 못하면 본등기가 지가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요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소비 대차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매매 대금이나 공사 대금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매매 대금이나 공사 대금을 위해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반드시 소비 대차 형식을 취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목적물의 평가액이 자 어떻게 합니까? 빌린 차용에다 이자 붙인 것보다 초과해야 되죠. 그래야지 뭐 알겠습니까? 청산할 게 있잖아요. 맞아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초과를 해야 됩니다. 초과를 해야 돼요. 차용액에다가 이자 붙인 것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커야 된다고요.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자, 10억짜리 공사에 1억 빌려주고 지가 본등에 가져가면 이거는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조폭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무슨 절차 거치더라고?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해놨다. 이거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사용 수익. 이 말은 월세 누가 받아요? 설정자죠. 설정자 받습니다. 맞아요? 은행은 설정만 해놓고 돈 안 갚으면 견매 넣을 수 있어도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여기서는 가등기 설정자가 사용 수익한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책을 봅니다. 309페이지. 자, 우리가 물적 담보에는 전형 담보가 있고 비전형 담보가 있는데 비전형 담보의 대표적인 게 가등기 담보입니다. 넘어가면 되고, 밑에 가등기 담보의 의의 및 성질 나와 있습니까? 가등기 담보의 의의 나와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요 사이에 자 가등기 담보 예약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가등기 담보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 이제 법적 성질은 저당권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질이 있어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있습니다. 자, 밑에 가등기 담보의 적용 범위 1번에 별표 해 놓으셔야 돼요. 예약 당시 가액의 차용액 및 이자 붙이는 합산액을 초과하여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 자, 목적물의 가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차용액에다 이자 붙이는 것보다 커야 되죠. 커야 청산할 게 있지. 맞아요? 그때 적용이 되고, 자, 밑에 판례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내용 체크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서 가등기 담보의 설정인데 피담보 채권은 현관펜 놓으시고 뭐만 소비대차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밑에 판례 보니까 공사대금 채권이라든지 매매대금 채권을 위한 담보는 된다 안 된다? 현관펜 판례 있죠 밑에? 공사대금 세 번째 줄 공사대금 채권 옆에 매매대금 채권인 경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 이제 줄거는 게 이자에다가 합산액을 붙인 것보다 커야 돼? 커야 된다는 내용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공시 방법이 아주 불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얘들은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청산 절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18조에 안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실행비용을 담보하죠. 자, 목적물의 범위는요. 종물과 부합물에 미쳐 안 미쳐? 미친다. 물상대위나 과실은 대위가 압류 후에 미친다. 이런 내용 있죠?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겸해넣으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고 별제권이 있습니다. 파산하면 별도로 받아갈 수 있는 별제권을 가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담보의 양도입니다. 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수반성이죠.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수반성.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 했습니까? 설정자, 별표를 시고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사용수익권은 누구 있다고요? 설정자의 소유자에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담보 목적물에 과실수취권과 사용수익권은 청산 절차가 종료됐을 때는 이제 누구 들어갑니까? 채권자로 넘어가죠. 지 앞으로 등기까지 됐으니까. 31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뉴에. 사용수익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설정자가 하는데 청산 절차 종료되면은 채권자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등기담보의 실행인데, 자, 이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에다 돈을 변제가 없으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에서 내가 기속하죠. 이게 기속청산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넣든지 경매를 넣든지 둘 중에 하나는 뭐 한다고요? 채권자가 뭐 한다고요? 선택을 합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무슨 통지합니까? 실행 통지랍니다. 우리 판소도 있죠? 실행 통지랍니다. 자, 이제 내가 가져가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행 통지하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채무자 등에게 한다. 채무자 등, 채무자에다가 또 누구? 채무자, 제3취득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1인이라도 누락이 되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통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누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자, 실행 통지하면은 청산금을 통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되는데? 목적물의 뭡니까? 평가액. 목적물의 평가액이 10억이요. 거기다가 피담보 채권액 1억이죠. 플러스 선순위 권리자도 담보, 자, 고려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3억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청산금은 10억에서 4억이 빼니까 6억. 그럼 6억을 지급하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하는데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기간이 기해야 됩니까? 청산 기간이 경과해야 됩니다. 몇 월? 2월. 자, 이거 청산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뭘까?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알겠죠? 누굴 위해서? 채무자를 위해서. 알겠어요?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산 기간이 몇 월이다? 2월이다. 그럼 2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가등기에게서, 자, 우리가 동시행에 항변을 할 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고 청산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는 무슨 이행?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됐어요? 이게 우리 판소노트에 체계에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 청산 절차 순서가 반드시 내가 가져가겠다고 아니면 통지해야 되죠? 실행 통지를 해야 돼. 누구한테 하는데?
채무자 등인데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자,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등에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은 어떻게 되냐? 목적물의 평가에다가 피담보 채권에다가 선순위보자권을 빼면은 청산금이 나온다. 됐어요? 자, 이게 시험의 포인트. 청산금은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청산금을 다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통지는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소도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들. 청산금이 없어도 통지해야 되고 통지방문 제한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청산기간은 몇 월이다? 6월이다. 2월이죠? 자,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청산기간 내. 자, 우리가 청산금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 그 청산을 다툴 수가 없으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입이 톡 튀어나와 있죠? 알잖아. 우리가 뭡니까? 상인관계 할 때 막 지나가면은 와서 뭐라 한다 그랬잖아. 시부린다고 했잖아. 뭐라 한다 했잖아.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후순위 권리자는 이 법에 청산금을 다툴 수가 없다 돼 있거든. 그 후순위 권리자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입이 톡 튀어나온단 말이야. 내가 더 뺏기고 내가 돈 못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법조문 만들어 놨어. 뭐를?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 청산기간 내에 뭐 넣을 수 있다? 경매를 넣을 수 있다라고 만들었어.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도 보호돼 안 돼? 된다.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 청산기간 내 경매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입니다. 후순위 경매 됐습니까? 무슨 기간 내에 한다고요? 청산기간 내 2개월 이내에. 자, 이거 후순위 권리자 경매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입이 안 튀나오죠? 그런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먼저 지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청산 먼저 지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하고 가등기 번등기는 무슨 행위를 했어요? 동시에. 그럼 청산기간에 먼저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먼저 지급하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후가 뭔데?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소도 이해됐어요? 후 돼 있는데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이거 왜 갑자기 후 나오느냐? 뭘 하지 말고 후순위 권리자라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청산금 지급을 하고,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고 목적물 인도는 무슨 행위다? 동시행위다. 됐나요? 자, 청산금 지급 전에 변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채무자 저기 있잖아. 채무자 저기서 누구요? 설정자죠. 갑이 이제 뭡니까? 청산금 지급 전에 2개월 지났는데 청산금 지급 전에 어떻게 합니까? 변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잖아. 맞죠? 그럼 밑에 갑니다.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기 이해됐어요? 말소등기 청구할 수가 있는데 옆에 가면은 몇 년 지나 보면 10년. 채권은 몇 년에 소멸시효 걸리는데 10년. 자, 10년이 경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옆에다 적어야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죠? 이게 몇 조다? 옆에 107조 적어놓으세요. 그냥 108조 109조 110조 기억은 안 나는데 107조가 뭐야? 비진이은사 표시 통정의 차고 사행업에 가면은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 하면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등기 담보까지 5가지입니다. 됐어요?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다? 책에 다 돼 있습니다. 자, 갑시다. 311페이지 이제 그 박스 설명 다 됐고요. 자, 밑에 가서 실행통지인데 누구누구한테 한다고 생각해? 상대방이 채무자. 311페이지 맨 밑에 실행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나와요? 넘기시고
자, 옆에 페이지 넘기면,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일부라도 누락되면 어떻게 보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됐어요? 자,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통지사항입니다. 통지사항. 자, 통지사항에 대해서는요, 자, 밑에 가서 일단은 목적물의 평가에 10억 통지해야 되죠? 채권액 명시해야 되죠? 자, 둘 이상일 때는 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소멸시키려 하는 채권과 비용을 명시해야 되고요. 청산금이 없다 10원의 별표. 없다 하더라도 통지는 해야 된다고요. 통지만 뭐 제한이 없고 4번의 별표. 청산금에 대해서 액수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답니다. 후순위 고리장들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액수가 객관적 평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지,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두 번째 판례 포인트는, 청산금이 어떻게 되고, 이제 누구 있대? 을에게 소유권을 기소시킨다는 뜻이만 알리면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통지 내용이. 옆에서 그래서 두 번째 판례 내용은 분료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 시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내용 참고해 보시고. 자, 청산기간 몇 월이라 했습니까? 청산금 적어놨죠? 목적물의 평가에다가 피담보 채권액 선순위 채권에 빼버린다. 자, 방법은 무슨 청산입니까? 기속 청산. 자, 옆에 페이지에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채무자 등입니다. 통지했잖아. 통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산금 청구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제3취득자, 후순위 권리자, 대항인, 임차인 등이 자, 누굽니까? 청산금의 청구권자고요. 청산금 지기시는 청산기간 만료시. 청산기간 만료시는 2개월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자, 넣어야 되고. 공탁하는 경우는 뭐 됐을 때? 압류나 가압류됐을 때. 자, 소유권의 취득은 이번에 다 했습니다. 청산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 이전 및 목적물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청산금 면제 특약은 무효인데 제3자 권리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에 특약하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자, 밑에 판례 보시면 가등기 담보법 3조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비춰볼 때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권 등기에서 본등기 이루어진 경우에 그 본등기는 뭐라고요? 자, 그러면 청산 절차 기간 내에 본등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지나고 해야 된다고요. 무효인데, 자, 밑에 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2월에 청산기간을 경과하면은 무효인 본등기가 유한등기로 바뀔 수는 있다.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면은 2개월이 지나면 유한등기로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법정지상권 나오는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이제 가등기가 돼 있어, 가등기, 을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본등기를 을에 해버리고, 위에 건물은 그대로 갑이야.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적 지상권이에요. 이거 볼게요. 토지 및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 가등기에서 본등기 행해지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밑에 5번이 위에 판의 내용이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소유권 인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나 뭐가 지나면은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면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거야. 양갈로 4번 갑니다.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자, 몇 년입니까? 몇 년 지나면 말소등기 못한다 그랬어. 10년. 채권은 10년에 소멸시 걸리니까 10년이 지나면 자, 그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말소할 수가 없다. 자, 5번의 별표. 자,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인데 청산 기간 내 한해서 뭐 넣을 수 있다고요? 경매 넣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자, 경매에 있어서 실행 및 배당 참가인데 경매가 실행되면은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고? 끝에 저당권으로 본다. 그 저당권을 보니까 우수면제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면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자, 가등기 담보가 되면은 채권액을 신고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가등기가 되면은 경매가 들어가면은 그 법원에서 뭐라 하냐면 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본등기 위한 순수한 가등기인지 모르잖아요. 네 정체를 밝혀라. 이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차용증 들고 있죠? 요거 들고 가서 뭡니까? 딱 제출하면 아, 법원에서 뭐랍니까? 담보 가등인 걸 알고 있다고. 그럼 그만큼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안 준다? 준단 말이에요. 그 배당 요구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밑에 가등기 담보의 소멸입니다. 일반적 소멸 사유는 마찬가지예요. 목적 부동산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될 때 당연히 가등기 담보는 자, 가등기 본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채권은 소멸하죠.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이 아까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경우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 무조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합니다. 자, 우리가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본다 했어요? 저당권으로 보잖아.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 경매가 들어가면 무조건 소멸한다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문제는 몇 문제 없습니다. 세 문제밖에 없네. 맞죠? 세 문제 풀고 쉬도록 할게요. 가등기 담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어떻습니까? 가등기 담보인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형태가 똑같이 돼 있어 그냥. 알죠?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은 이제 법원에서 뭐가 날라온다고요? 네 밝히라고 한다 그러고. 맞죠? 그러면 내가 차용증 들고 가면은 담보 가등기이고 안 들어가면 뭐예요? 순수한 가등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있죠? 그럼 등기표상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은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2번. 채권자가 담보 시행 통지를 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 상대방이 그 뜻을 통지하지.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통지는 해야 된다 했잖아. 자, 2번 틀렸죠? 이것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3번. 3번 어떻습니까? 이거잖아, 이거. 청산금 할 때는 피담보 채권에다가 선수리 있으면 선수리까지 포함시켜서 뺀다 이 말이에요. 맞죠? 이겁니다, 이거. 청산금은 담보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물에 가해해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수리 담보권이 있으면은 피담보 채권에 선수리 그 담보를 포함해서 빼푼다 이 말 아닙니까? 포함시킨다. 정답이 3번. 4번. 통지한 청산금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한다. 다툴 수 없고 주관적인 것도 됩니다. 그러면 입티 나오는 후순위 권리자는 뭐 넣을 수 있다고 했어요? 보호를 위해서 경매 넣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통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X.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시행 통지를 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채권자에게 이수된다. 통지가 아니고 본등기 청산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실수취는 누구한테 간다고? 채권자에게 간다 했잖아. 통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통지가 아니고 청산 절차가 종료한 후에 라고 붙여야 돼. 청산 절차가 종료한 후에 이제 과실수취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채권자에게 가는 거지. 틀린 거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인데 청산금에는 피담보 채권에게는 선수리도 담보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한꺼번에 빼버립니다. 알겠어요? 네,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가등기 담보입니다. 틀린 것도 있네요. 1번 어떻습니까?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에 의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설정자는입니다. 설정자가 사용수익 하죠? 소유권 행사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2번은
위에 또 나왔네. 기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 시행 통지 절차에 따라서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 맞죠? 3번은요.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면 그 후 청산자 마치더라도 유한 등기로 전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무효의 등기지만 청산자 접법에 갖추면 뒤에 2개월 지나면 유한 등기로 전환될 수가 있다. 3번 X입니다. 4번 실행 통지 상대방이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 자 한 명이 누락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자 4번 맞네요. 5번 채권자,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우선 면적으로 가지는 담보 시행 가등기 담보에 피담보 채권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가등기 담보나 저당권은 뭐예요? 약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어떻습니까? 공사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6번 X. 7번은요.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때로부터 과수금은 자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가 포인트입니다.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과실주택을 누구한테 간다고? 채권자. 우리 아까 30회 기출문제에서 뭡니까? 작년 문제가 실행 통지가 아니고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 과실 주체할 수가 있다 했잖아.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맞나요? 틀렸나요? 맞아요. 맞죠. 제로 맞습니다. 8번은요. 7판? 7판 봤는데 자 왜 금방 봤는데 누가요? 채무자 선택합니까? 채권자가 선택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그리고 가등기에서 보는 게 기속청산하든지 뭐였든지 경매 넣든지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8번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맞게 하려면 가등기 담보의 채권자는 기속청산과 처분청산 안 돼요. X 경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야지 맞는 지분이라고. 이때 훅 많이 갔습니다. 훅 많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는 기속청산과 경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맞는 지문이야. 알겠죠?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 이렇게 되죠. 자 동시행하게 되니까 X. 10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가 청산기간 내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담보 목적물에 겸유를 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 겸유 넣을 수가 있다 했잖아.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번 왜 틀렸다고 그랬어요? 앞에 자 청산금 미지급했다. 청산기간 내 본등기하는 효력이 없지만은 후에 청산 절차를 마치면 유한 등기로 전될 수가 있다 해야 되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되고. 자 6번은 왜 틀렸다고 그랬어요?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8번 왜 틀렸다고 그랬어?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고 기속청산과 경매 중이라고 쳐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해야 되고. 9번 왜 틀렸다고 그랬어요? 자 뭡니까? 변제가 선이행. 자 피담보채권 변제와 저당권 말소도 뭐가 선이행입니까? 변제가 선이행.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서 10번은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가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쳐야 됩니다. 그게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문제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 부동산에 자 을 소유 X 부동산에 갑이 가등기를 설정했다. 이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 토지 시가 1억 원입니다. 가등기를 마친 다음에 병이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지정했다. 병이 뭐라고요?
저당권을 취득했다고요. 저당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목적물이 가격이 얼마 됐어? 이거. 근데 빌린 금액이 1,000만 원. 이자 붙인 것보다 큽니까? 크니까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고. 그냥 파겠습니까? 그리고 후순위가 뭐 있다고요?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 갑니다. 1번.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지랄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변제가 선의행. 그거 하고 또 나오고 있잖아. 그럼 1번 맞아 틀려? X 동시관계 있지 않다.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맞지. 무효죠? 자, 저 2번이 정답. 청산기간이 지나면 유효로 바뀔 수 있어도 청산기간 내에서는 본등기 하면 무효. 2번 맞고 정답. 3번. 원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역에 대항할 수가 있다.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항할 수가 없다. 후순위 권리에 대항할 수가 없다. 우리 판소부터 보세요. 판소부터 보시면 요 밑에 청산기간 여기 나와있죠? 뭐라 돼있어? 먼저 지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처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먼저 지급했을 때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게 다 시험 지문이라고. 에? 알겠죠? 곳곳에 시험 지문 나올 걸 다 적어놨어요. 알겠죠? 제발 좀 보라고. 됐어요? 그럼 후순위 권리자 병역에 대항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지. 병이 뭐라고? 후순위, 이 저당권자가 뭐라고요? 후순위 권리자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대항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해야 되고. 4번. 병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 피담자가 변제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 자, 여기서 병이 누구야? 후순위 권리. 이거.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뭐 넣을 수 있다? 경매 넣을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청산기간이 지나면이 아니고 청산기간 내에. 아따 돌겠네. 그거하고 살짝 바꿔보네. 아시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시험의 포인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갑의 가등기 담보의 실현을 위해서 경매 절차에서 X 토지 소유권이 정이 취득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 들어가면 저당권을 보니까 소멸하죠. 자,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보기 때문에 가등기는 저당권을 보기 때문에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소멸이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됐어요?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뭐 있습니까?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근데 급하게 그걸 끝내면 안 되고 후에 등기가 청산 절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등기는 뭐로 바뀔 수 있다? 유효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정리해야 돼. 그게 23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야. 근데 28회 또 냈죠? 네. 아까 23회 문제 풀어봤잖아. 안 봤어요? 네? 자, 아까 어디서 했습니까? 315페이지 2번 문제 3번 지문 아까 했잖아. 청산금 미적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됐는데 후에 청산자 마치면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가 있다 했잖아. 근데 청산 기간 내에서는 그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28일 때 3번 문제에 몇 번입니까? 2번 지문이야. 2번 지문. 맞아요? 됐어요? 네, 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어요? 가등기 담보는 여기 있는 내용과만 정리하고 가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등기 담보도 뭡니까? 우리가 특별법 할 때 할 겁니다. 자, 나중에 민사특별법 이제 기출문제 10년치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집합건물법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니다.